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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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여론조사 오늘 나온 거 결과를 좀 보면서 오늘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공표가 금지가 되죠.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박영선 후보가 32%를 기록했고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5.8%를 기록했습니다. 격차가 상당히 납니다. 눈으로 보기에도요. 지금 선거가 일주일 남은 시점인데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까지 나타난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열세고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박영선 후보는 추격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인은 주장이 하루에 2%씩 따박따박 추격하겠다. 그래서 역전을 이룩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이제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32대 55.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전에 했던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보다는 오히려 격차가 한 9%포인트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은 상당히 지금 박영선 후보에게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 따라서 또 내일부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깜깜이 기간인데 지금 이제 최대한 박영선 후보는 이 부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뭔가 적극적인 선제적인 그런 대책들을 앞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과 또는 읍소 전략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저런 결과 보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벌려놨으니까 안심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끝까지 뭐 긴장의 끈을 놓지는 않겠죠. 근데 뭐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보면은 이 벌어진 추세가 다음 주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까지 크게 변동은 없지 않으리라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 특징상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런 것들하고 다 연동이 되는 건데 서울과 부산이 다 비슷하게 지금 저 정도의 격차를 좀 보이고 있어요. 일제히. 그리고 중도층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분들 중에서 지금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오세훈 후보에게 60.5%, 그다음에 박영선 후보에게 25.8%의 중도층에서 이제 지지 표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있지 않고는 이 추세가 끝까지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각 당에서 오히려 이제 뭐 표의 결집이나 지지층의 확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연령대별로 지지율을 저희가 또 살펴보면요. 그래프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대와 40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보수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줄곧 높게 나타나는데 뭐 비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글쎄요, 뭐 여권이 좀 확실한 지지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그러니까 계신지. 좀 40대가 사실은 그 박영선 후보 측, 그다음 민주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은 여러 조사에서 유일하게 40대만 박영선 후보가 다소 좀 앞서는 결과들도 덜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48.7대 44.2로 이제 역전이 보이는데요. 같은 기관에서 지난주 조사했던 거에 비해서 박영선 후보는 무려 13.7%가 빠진 결과고요, 저게.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는 14%가 올라간 지금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그냥 압도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입니다만은 뭐 입소스, 그다음에 엠브레인, 뭐 조선일보 등에서 일부 조사했던 것 중에 부동층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 중에서 과거에 보수 진영이냐, 보수 지지자냐, 진보 지지자냐 이런 비율을 조사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각각 보수 진영에선 대충 한 6에서 7%가 중도 무당층으로 빠집니다. 부동층으로. 근데 진보 진영에서는 각각 기관보다 13.1%, 무려 뭐 많은 곳은 25% 정도까지 이제 이 부동층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40대에서 빠진 것처럼 이 무당층으로 빠지는 비율이
보수층,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지지자보다는 박영선 후보 지지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빠져가고 있다. 이런 결과를 저희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대에서 저렇게 빠지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40대도 그러고 20대도 그러고 30대도 그러고 결국은 이제 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이라고 예.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냐라면 이제 부동산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고 20대, 30대에 비해서 40대는 어느 정도 비교적 20대, 30대에 비해서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은 최근에 계속해서 LH 사태라든지 또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하면서 실망감이 더 강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지만은 과연 앞으로 이 20대, 30대, 40대가 실제 투표장에서 그대로 투표를 여론조사 결과와 일치되는 그런 투표를 할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투표 결과를 보면은 세대 대결 양상이었거든요. 20대, 30대, 40대는 민주당을 강력하게 지지를 했고 예. 50대는 뭐 균형자 역할을 했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투표장에서는 그대로 투표를 할지가 가장 제가 볼 때는 핵심 변수고요. 또 하나 변수는 역시 투표율입니다. 예. 지금 역대 이제 보궐선거 하면은 한 30%에서 40%.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할 때는 한 48%였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50% 초반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대로 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과연 이 조직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할 것인지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 중에서 24개 구청장을 갖고 있고 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을 갖고 있고 예. 또 국회의원도 뭐 8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변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는 좀 주목도가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부산 역시 굉장히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사실 선거 레이스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그 수치상의 변화는 있었지만 줄곧 박형준 후보가 우위를 부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저 수치를 뒤집을 만한 일이 벌어질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고착화돼서 저 결과대로 나올지 이 부분도 관심이 갑니다. 어떻게 이제 보십니까? 앞서 그 배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이번 선거가 사실은 그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많이 표출되고 있잖아요. 지금 서울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부산에서의 지금 보시는 여론조사 결과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대통령 지지도와 계속 비슷하게 연동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해서 지난주 계속 이제 서울, 부산 모두 민주당 쪽에서는 오세훈 후보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분석상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진보층에서 이제 무당층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보면 그 여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거티브 전략이 안 먹히고 오히려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뭐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오늘 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슨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건들이 오히려 유권자들에게 더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네거티브 전략이 뭐 박빙 상황이 아닌 한에서 과거처럼 이렇게 충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로감을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는 금태섭 전 의원이 부산에 또 지원 유세를 간다고 내일은 안철수 대표까지 지원 유세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이 또 부산 찾아가서 조금만 더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산에 대해서 또 화력들이 또 집중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부산 선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기존의 추세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박형준 후보가 예. 김영춘 후보에 비해서 한 15%에서 20%포인트 정도 앞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뭔가 결정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은 역전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지금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지금 진솔하게 나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반부패 방지 그 자리에서도 현재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 절망 이런 걸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네.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 또는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을 했고 또 민주당 최고위원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또 지금 이낙연 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를 하고 또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내놨는데 현실적인 정책 대안과 관련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주택부를 신설하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국가가 내 집 마련 책임을 지겠다. 라면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도까지 내놨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표심을 흔들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적극적인 부분이 왜 좀 선제적으로 진즉 제시되지 않았는가라는 예.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막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권 보면은 그 대통령의 반부패 정책 연합회에서도 얘기하셨던 말씀들 이런 거 보면 진작 그날 당일 있었던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다 늦게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다음에 오늘 뭐 이낙연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예. 얘기한 것도 글쎄요. 너무 늦어도 늦었다. 그리고 진정성이 없어도 너무 없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50년 갑자기 모기지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그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걸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대출 규제부터. 저도 사실 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집 30년 장기 대출로 옛날에 구했어요. 그런 제도 다 있는데 그거 다 잘라버려서 실수요자도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제 와서 무슨 50년 모기지론을 얘기한들 네. 유권자들이 이제 돌아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 두 분 다 하셨는데요.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오전에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무한 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립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지금의 아픔을 전화위복으로 만들려는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내용을 지금 들으셨는데 앞서 배 교수님께서는 왜 이제 이야기를 했는지 다소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금 시점에서의 저런 반성과 사과, 글쎄요,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면 읍소, 그다음에 뭐 주택부, 그다음에 50년 모기지론 뭐 이런 얘기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게 지금 선거 일주일 앞둔 국민들한테 얼마나 가슴속에 와 닿을지 저는 의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난 뭐 LH 사태가 처음 시작돼서부터 지금 정부가 했던 모든 지금까지의 상황을 뒤집는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얼마 전에 보면은 사실은 뭐 검찰 개혁한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해서 다 수사권 뺏어보더니 이제 와서는 뭐 검찰 인력 500명 투입해서 뭘 잡아보겠다. 네. 그리고 지금 와서 또 대출 규제 다 막아와서 실수요자들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다가 지금 와서 또 갑자기 뭐 모기지 이거 현 정부에서 이 25번 부동산 정책 발표하면서 다 나왔던 거예요. 이제 와서 저는 얘기를 한들 글쎄요 어떻게 뭐 갑자기 집이 뚝딱 나오고 서민들의 마음이 돌아갈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앞서 저희가 여론조사 추이 쭉 봤습니다마는 이런 여권의 뭐 읍소 전략이나 반성 모드가 간간히 좀 있었는데요. 지난주부터
이 여론조사 오히려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으로 여권이 지금 상황을 만들어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여야 모두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또 독려하는 모습도 저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도 듣고 대답 나눠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많은 사전 투표의 문제점들이 시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관외 사전 투표함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만 내년 대선 때로 미루어졌고, 관외 사전 투표도 감독을 훨씬 더 강화하고 그것을 우체국에 보낼 때도 참관인이 끝까지 따라가도록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사전 투표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마시고 모두 4월 2일, 3일 사전 투표에 나가셔서 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뭐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화면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쓴 마스크를 보셨을 때도 여기 사전 투표라고 적혀 있는 모습을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선거를 봤을 때 야권 일각에서는 이 사전 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만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배경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특히 이제 세상은 참 빠르게도 변한다. 그리고 정당의 얼굴들은 더 빠르게 변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부정선거들은 이 사전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민경욱 전 의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거세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있죠. 소송까지 네. 지금 네. 제기하고 있고 또 진행 중인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혀 입장을 과거와는 다르게 바꿨어요. 사전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는 결국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사전투표율의 비중이 굉장히 갈수록 커지고 있거든요. 지난번 총선에서 역대 최대 26%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지방선거에서도 26%. 예. 그러니까 엄청난 이 투표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네. 그리고 아까 아침에 제가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이 20대, 30대, 40대 젊은 층에서는 저조한 그런 지지율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역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젊은 층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내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투표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보궐 투표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일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사전 투표는 금요일, 토요일 날 하니까 투표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날짜거든요. 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예. 분석이 됩니다. 이 사전 투표를 야당에서 독려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당일은 평일이기 때문에 이 휴일이 토요일이 끼어 있는 이 사전 투표율을 통해서 결국은 투표율을 좀 올려야겠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이런 동료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사실 이런 투표율이 그동안 올라가면 여당에 진보 정당에 좀 유리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연령대별 아까 상황도 좀 변화 추이가 있었고 사전 투표에 대한 그런 경향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선거랑은 좀 다른 그런 형식들 다른 상황들이 좀 눈에 띕니다. 이번에. 예, 지난번 총선에는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대부분 많이 여권 지지층들이 많이 투표를 한 걸로 보여져요. 근데 이번에는 앞서 저희가 그 연령대별 여론조사율을 봤습니다만은 20, 30대 심지어는 40대까지도 그 이 야권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평일날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서 그리고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번에는 정권 심판 분위기가 높기 때문에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할 수 있다라는 이제 야동 지도부의 이제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전 투표가 이제 점점 갈수록 여론조사의 밴드웨건 효과처럼 그 이번 전 사전 투표에서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예. 그다음에 그 투표를 하신 분들의 연령대나 뭐 성향이 추정이 가능할 경우 양 진영에 이제 기세 싸움도 사실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표심을 아직 정하지 못한 분들도 밴드 여건 효과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 투표가 중요하다고
야당 지도부도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야당 지도부 얘기하는 것처럼 과거 뭐 부정선거 논란 의혹 뭐 이런 거 또 있었지만 사실은 내 소중한 한 표 한 표 일찍 행사하고 평일이라 어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투표해서 표심을 소중한 한 표 행사하는 게 저는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권 일각에서는요, 이제 네거티브 공세가 이제 그동안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서로 효과를 볼 정도는 봤기 때문에 크게 이 효과가 판세를 가를 정도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당 지지층의 현재 어떤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오는 그런 위기 의식이 결국 얼마나 더 이 결집을 남은 기간 동안 하느냐가 더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신빙성 있는 분석이라고 보세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전망하고 예측할 뿐이지 결과로 이어진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예. 실제로 지난 2016년 총선에서요, 깜깜이 이 선거로 들어가기 전에 당시에 새누리당이 압승한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전망하기를 150석 플러스 알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전망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122석 그리고 민주당이 123석 해서 한 석 이기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표심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지지층을 결집하는 거다.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기대하기로는 지금 여론조사 자체 추세로는 20%포인트에서 한 10%대로 좁혀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2, 3%포인트 승부가 날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20대, 30대, 40대 표심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표심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기대가 됩니다. 예. 두고 봐야 되겠죠. 국회의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전 선거구 단위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많아요. 근데 지금 부산 그다음에 서울 이 선거는 선거구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이 예측해서 잘못됐던 그런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앞서도 이제 사전투표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과거 보궐선거보다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투표율이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에 따라서 표차가 얼마나 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이 국정 심판에 대한 기류가 투표율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제와 그제 있었던 서울시장 TV 토론의 이야기도 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뭐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주당의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유권자의 피로감을 조금 더 강화시켰느냐라는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네거티브로 몰아붙일 수는 없고요. 흑색 선정과는 상당히 다른 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 같은 경우는 검증의 무대, 그것도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네거티브로 몰아붙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의혹을 증폭시킨 당사자가 오세훈 후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 그게 첫 번째 본인의 해명이 팩트하고 틀려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본인이 빌미를 제공한 부분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 땅 존재 자체를 몰랐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좀 납득이 되겠는가라고 일반인들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을 또 민주당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집중 공략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국장 정결이다. 이 부분은 뭐 행정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본인이 전혀 보고조차 못 받았다, 몰랐다. 이런 부분을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또 내곡동 처가 땅 보상과 관련해서 그 측량 현장에 본인은 지금 안 갔다고 하지만은 두 명의 경작인 그리고 측량 팀장까지 오세훈 후보를 봤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단순한 네거티브로 몰아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오세훈 후보는 나는 투기는 안 했다라는 이제 그런 투기를 안 했다는 프레임으로 방어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민주당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게 본질이 아니고 거짓말 공직자의 처신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더 깔끔하게 네. 해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네. 사과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그제 뭐 이틀간 있었던 TV 토론을 다 조금 봤는데요. 보니까 일단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재선 시장으로서의 경험이 있어서 세부적인 행정까지 이제 대답을 하고 본인 정책에 대해서 이제 잘 조리 있게 답변하는 모습이 저는 좀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졌어요. 다만 박영선 후보는 이게 기승전 내곡동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내곡동으로 가던데 교수님은 뭐 이게 검증이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지나친 흑색 선전이고 네거티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시장으로서 내곡동 땅의 그린벨트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그걸 해제했느냐 말았느냐 뭐 이런 건데 그거와는 전혀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저는 뭐 토론을 봤던 유권자들 시민들이 뭐 알아서 판단을 하시리라 보여지고요. 어제 제가 딱 눈에 띄는 거는 전 박영선 후보가 항공사진 하나를 좀 들고 나오면서 여기는 뭐 내곡동 그린벨트고 여기는 뭐 저기 MB의 내곡동 사저 땅이라고 하는 걸 보고 아 저걸 저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저에 대해 조금 아는데 이 내곡동 그린벨트는 2008년, 그러니까 2005년부터 뭐 그 보금자리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지로 갔다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변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2008년도에 이루어졌던 거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는 2012년 가서 여러 부지 중에 물색하다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걸 한 그림상에 붙여놓고 아 이게 MB 황태자 이렇게 네. 몰아가니까 뭐 깊이 생각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나치게 너무 논리적 비약과 그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 측에 좀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말씀 좀 제가 보태드립니다. 짧게 첨언을 하면요. 예, 표현이 좀 짧게- 문제가 될 것 짧게 같아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흑색 같습니다. 선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표현 같아요. 그건 수정을 해야 되고요. 흑색 선전은 근거가 없는 거,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고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는 이런 부분을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